소리의 고장 전주, 그 명성에 걸맞게 해마다 전주에서는 흥겨운 음악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인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사람과 소리,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소리판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영에서는요, 박재천 집행위원장과 함께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15개국 음악가들이 손잡은 초대형 글로벌 오케스트라. 고유한 대평원을 걷듯 깊숙이 빠져드는 감성의 황홀경. 21세기형 판소리 5바탕. 전 세계 28개국 260여 명의 월드 뮤지션을 만나는 기회.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2016 전주 세계소리 축제. 네,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를 했어요. 집행위원장께서는 소리축제와 함께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집행위원장직을 맡은 건 3년째고요. 그 전해에는 프로그래머로서 1년을 또 2013년도에는 일을 했고, 또 2011년도, 12년도는 제가 타악기 연주자이다 보니까 제가 타악기 연주하는 박재천의 코리안 그립과 세계의 음악이 만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도부터 만났으니까 6년째가 올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닷새간의 일정으로 소리축제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이제 또 개막 공연이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연습하는 과정을 못 보셨겠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15개국에 60여 분의 연주가들이 26일 날 다 모두 귀국을 해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지금 피나는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소리라는 주제를 우리가 올해 가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15개국의 연주가의 모두 각기 다른 소리를 우리 전북 특유의 스타일은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이것들이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각기 다른 맛은 무엇이고 각기 다른 음색은 무엇인가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겠다는 큰 욕심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나서 어제 오늘 좀 계속 이 연주가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연습하고 시달리고, 제가 예를 들어 한 번 말을 하면 최하 4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동시에 통역을 해줘야만이 연습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은 가운데 잘 준비가 돼서 내일 드디어 우리 개막 공연 세상의 모든 소리, 그 주제에도 맞는 소리 프롬 디 월드에도 맞는 이렇게 많은 해외지만 기사성 같은 연주, 특별한 음악이 아마 90분 내내 멋지게 어우러질 것입니다. 그 15개국 연주자들이 함께 또 연주하는 곡이 있잖아요. 예. 네. 또 우리 이 지역의 또 특산물이자 너무나 귀한 곡이 있죠. 작곡가 미상이지만 20세기 들어서 19세기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만들어진 음악이 세야세야라는 곡이기 때문에 첫 곡으로는 오프닝으로 해서는 우리 세야세야를 다 같이 연주할 계획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 전통음악에서 보여주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 신화이도 또 월드 신화이, 이렇게 해서 15개국 60명의 대규모 신화이를 또 들으실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의 또 민족의 영원한 노래인 또 아리랑을 국가별로 다 같이 하는 것보다 국가별로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가 쭉 15개국이 돌아가면서 아리랑 한 번씩 하는 그런 또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또 다양한 버전의 아리랑을 들어볼 수 있는 또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겠네요. 그 15개의 그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또 내는 소리도 참 중요하지만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또 영상이 또 펼쳐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또 무대가 펼쳐질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라고 제목은 정해놓고 이 배경 화면을 요새 많이 비주얼 미디어 시대라서 다양한 영상을 써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을 택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아프리카의 초원의 사진을 쓸 건지 우리의 태백산맥이나 설악산의 씬을 쓸 건지라는 고민이 많았다가 제가 우연히도 저랑 같이 지금 그 티베트 히말라야산의 30년 동안 24번이나 몇 년씩 체류하시면서 찍은 그 순청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분하고 저 좀 친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한테 어딘지 모르고 어디쯤일지 모르는 좀 묘한 분위기의
그 당신이 찍은 30년 동안에 찍은 사진 중에 좋은 카트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작년 200카트를 보내주셨어요. 최고화질로 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이 화면 보다시피 이게 어디쯤일까? 우리 설악산 같기도 하고 뭐 히말라야 같기도 하고 뭐 캐나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서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진으로 해서 또 히말라야 주변의 모든 풍광들은 우리 아시아의 또 뭐 머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사진 작가를 통해서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통의 근간을 두되 뭔가 좀 색다르고 좀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매년 매회 이제 고민하시느라 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올해 그러면 특별히 뭐 판소리 공연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제 신선하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올해 특히나 그 판소리 다섯바탕 저희 축제 메인 프로그램은 한옥마을에서 실경을 갖춘 어떤 한옥체에서 벌어진 것들을 올해는 드디어 우리의 메인 극장인 모악당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염려가 많았죠. 그 2,300석, 2,030석이나 되는 큰 공연장을 판소리로 어떻게 4일 동안을 다섯바탕을 관객을 채울 수가 있겠는가. 저희는 관객을 채우고 안 채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2,000석에서는 소리를 못하라는 법 사실은 없는 것을 저희는 이번에 판소리 모악당 무대 위에 다시 무대를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콜로세움 무대 형태로 해서 우리 소리문화 전당의 모악당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이에요. 세종문화회관 다음에 큰 극장인데 객석의 크기 때문에 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극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부. 무대가 얼만큼 크냐의 그 무대의 그 다양한 그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무대 사이즈를 보고 극장의 크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북에 계신 그 선배님들이 무슨 깡이 좋으셨는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내부 하부 구조를 갖고 있는 극장이 모악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관객들도 평생에 한번 올라와 볼 수 없는 모악당의 무대 위에다가 다시 객석을 설치하고 다시 무대를 만들므로 해서 객석에서 바라보던 무대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무대에서 무대를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한 300석에서 400석 정도의 가변형 콜로세움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그러니까 30일서부터 3일까지 매일 한바탕씩의 소리 한바탕이 돌아가는데 이 구조가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동원이 돼야 될 것이 그 큰 무대, 높이가 17m가 더 되는 그런 깊은 곳에 우리 관객이 모여들어서 소리를 듣는데 이것을 그냥 소리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적인 부흥에 맞는 비주얼 미디어들, 파사드라든가 뭐 매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수군가 같은 경우는 토끼와 자라의 그 애니메이션을 좀 개발해서 배경화면으로 씬별로 나가고요. 또 왕기석 선생님의 심청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청월라이브, 우리 축제에서 만들었던 개막공연의 청월라이브에 있었던 현대적인 도시의 배경 속에서 청월라이브 심청가를 부르게 하고 해서 이 효의 사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우리의 덕목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홍보가 같은 경우는 5분의 여류 명창들 분께서 런웨이의 그 패셔니스트 스타들이 걷는 똑같은 그런 런웨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패션쇼에서 보여주는 런웨이는 패션쇼 무대인데 나의 옷의 의상의 패션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5분이 각자 다른 소리의 맛을 전달하는 소리의 패션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그건 연창판 소리로 또 이루어지고요. 춘향가 같은 경우는 러브스토리니까 이것은 우리의 춘향가가 아니고 세계의 러브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19세기 중반에 어떤 유럽의 묘한 그 살롱이라든가 그래서 메종드 판소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시내 한복판에 와 있는 오래된 그 살롱에 와 있는 같은 느낌을 해서 임현빈 씨하고 박지윤 씨 두 남녀의 러브스토리로 만들어 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판소리가 외형이 거의 파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잃어버린 판소리 우리 매니아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궁극적인 꿈은 이런 펜시 하나 없이 데코레이션 하나 없이 판소리 모악당 무대에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안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시장까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가보겠다는 큰 꿈으로 일단 무대 위에서 300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즐겨볼 수 있는 그런 협연 공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가장 재미난 건 원일 그 씨는 이제 우리 국악계에서 이제 스타죠.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원일 씨는 요번에 영화를 만드시는 이지송 감독님과 국악의 새로운 사운드, 그 국악의 새로운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사운드, 국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사운드와 영화 감독의 작품이 만나는 그런 콜라보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프랑스의 그 로조라는 그룹은 우리의 그 들소리라고 해서 한때 타악 집단이었던 그 대규모 타악 집단이었던 팀과의 자체적으로 프랑스의 음악과 우리의 전통 음악에 이미 그 들소리도 이미 퓨전화 돼 있는 것이요. 1차 퓨전화가 돼 있는 들소리라는 그룹과의 만남이 또 있고요. 또 프랑스의 또 한 팀은 낭코 프로젝트는 우리 판소리의 조주선 씨와 프랑스의 재즈 뮤지션들이 어울려서 들어온 무대가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축제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게 폴란드 하면 또 우리가 쇼팽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쇼팽의 음악과 우리의 아리랑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2014년도에 축제 기획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축제에서 한번 열렸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쇼팽 앤 아리랑은 다시 폴란드에 가서 연주를 했고요. 올해 다시 3차년 계획으로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음악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춤까지 확장이 돼서 또 3차 계획으로 올해는 쇼팽 아리랑 미스터 댄스까지도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또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또 폴란드에 또 다시 가서 연주하는 지금 4차년 계획까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둘이 그 아리랑을 만드시는 우리 국악팀하고 쇼팽 그 폴란드 팀이 뭐가 더 신나서 또 뭘 더 붙여볼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더블벨 공연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뭐 이 외에 좀 느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더블빌 공연은 사실 그 우리 어렸을 때 어려로 그 번역을 하면 동지상영이에요. 동지상영. 그러니까 표 하나에 영화 두 편 보는 거 이런 느낌인데,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의 대금이라는 악기를 알고 있는 분은 저것이 우리의 악기인데 저와 유사한 인류의 어느 악기가 있겠다 싶으면은 아르메니아의 두둑이라는 악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사한 악기와 유사한 음악을 한 무대에서 봄으로 해서 비교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두 팀이 천군 백군 승 누군가를 승자를 가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음악의 영역을 우리식으로만 바라본 이해에 의해서 제3의 음악을 들어버려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더블빌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 중요할 것은 명인원에서 벌어지는 전북 작곡가 현대음악 작곡가들이에요. 서양음악 작곡가분들이 기획적으로 주도를 해서 우리의 신화위를 작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작곡한 신화위의 음악과 또 터키에서 오는 터키의 민속 신화위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작곡된 한국의 신화위와 터키의 민속 신화위 그룹이 한 무대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이런 식이 굉장히 특이한 우리 축제가 아주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와서 보고 우리 신화위가 전통 속에서만 그 연주가들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작곡가에 의해서 써진 음악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거와 터키도 이미 저런 식의 자기네들끼리 집단적으로 즉흥 음악을 했던 경우가 있구나를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경과 이렇게 장르를 초월하는 그런 세계의 소리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조금 좀 대중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대중분들의 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이제 그 가요 쪽의 부분에서는 윤복희 선생님하고 한영애 씨 그리고 거미 씨 3대 소울 디바 빅3 소울 디바라고 해서 우리 축제에 이것도 연작선상이에요. 작년에는 포크의 명인을 두 분을 불러서 양희은 선생님하고 송창 선생님 왔다 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소울 디바라는 타이틀 아래 야외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일반 관객한테 가장 희소식은 음악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올해부터 우리 축제는 매니아형 음악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나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서 음악을 감상하려고만 하려고 이 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매니아형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그저 축제의 어떤 이미지나 축제 환경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형
매니아라고 우리가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생활형을 찾고 생활형 매니아를 위해서는 소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소리의 어떤 벼룩시장도 열리고 체험장도 있고 항상 소리 가운데서 다양한 물건도 구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머무르면서 가족형으로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를 소리 스테이지라는 것을 개발했고요. 또 이 무학당 전당 앞에는 소리 라운지라고 해서 자, 음악제에 와서 그저 먹고 음악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번씩은 들려서 저 관계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조금 전에 연주를 끝나고 나오신 분들 도대체 외국말이지만 무슨 느낌으로 저렇게 퍽에 좋은지 지네끼리 얘기를 나누는지 이런 걸 좀 염탐도 좀 해가시면서 둘러 앉아서 소리 공연 이전과 이후에 어떤 정담을 나누는 장소를 저희가 또 개발해서 소리 라운지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전당에 집결을 하게 됨으로 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들어오시면 교통 상황도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단순하게 보러 왔다 가시기에는 아무 무리스러우실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한 끼 식사 정도는 해결을 하셔야 되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 한두 개는 보시고 티켓을 구입해서 진정성 있는 매니아형 공연은 한 개 정도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연 2개 보고 잠깐 즐기시다 보면 3-4시간 최하 7-8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생활형 매니아로서 가서 먹고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의 대화와 소통하는 축제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오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나는 요번에 가서 기필코 요거 우리 그 명절날 예전에 텔레비에다 이렇게 빨간불 쳐가면서 TV 프로그램 볼 때처럼 몇 개 이렇게 표시를 잘 하셔서 매니아형 좋은 음악만 또 들을 수도 있는 구조로 그렇게 축제가 열립니다. 누구나 이제 편히 와서 이제 머무르면서 즐거이 그냥 즐기다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과도 부대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예, 네. 딱 그 부분이죠. 그냥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지금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이 좋은 날에 여기 축제 현장에 오셔서 특히 우리 전북에 계신 분들은 전주에 계신 분들은 지금만큼 우리 소중할 때 여러분들의 응원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의 완성은 관객이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프로그램 만들고 멋진 홍보 다 준비했지만은 마지막에 유종의 미는 관객들의 반응. 관객이 얼마큼 와서 이것을 즐겨주느냐가 관건이고, 이것이 저희가 홈에서 1루 지나서 2루 지나 3루까지 왔다고 치면 이제 점수를 내기 위해서 홈까지를 넣어주시려면 이제 관객들이 와서 조금만 밀어주시고 안타 하나만 쳐주시면 1점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세계 소리 축제이고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는 것은 프로그램 미학도 아니고 축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아닌 관객의 미학이에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관객이 와서 소통을 하고 이 축제 현장에서 그야말로 축제잖아요. 뭐 페스티벌 축제라는 언어가 축제를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3루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 축제에 안타를 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해서 닷새간에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개막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축제의 또 끝을 또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이제 농악으로 페스티벌을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떤 무대로 또 멋지게 또 대미를 장식할지 궁금한데요. 작년에 그 농악이 본래 우리 시나리오 콘티상은 야공에서 다 같이 모여서 빅파티 풍물 빅파티를 한 다음에 모든 관객을 그 대동놀이와 더불어서 이 야외 놀이마당까지 끌고 내려와서 대동놀이로 해서 끝나는 게 그 시나리오였는데 그 부분을 비가 와서 못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가운데도 관객들은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그 순전히 음악 공연만 치렀고 그 뒤에 대미를 장식하지 못할 아쉬움도 있었고, 또 그리고 많은 그때 80명이나 되는 그 풍물 팀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관객들도 의외로 그 풍물 80명이 쏟아내는 그 다이나믹성에 너무 놀래서 그 준비되지 않은 공연이 어떻게 젊은 애들 저렇게 80명이나 한 무대에 올라가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압도적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그래서 올해 앵콜 공연 겸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아마 5시 반 6시가 되면은 이 소리문화 전당 전체 풍물팀들이 곳곳에 게릴라처럼 퍼져서 풍물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 풍물 소리와 함께 모든 여기 흩어져 있는 우리 주차했던 우리 그 주차나 이런 담당을 했던 소리천사서부터 우리 볼륨티어 모든 축제에 있어서 현장했던 분들이 전부 다 풍물 소리와 함께 놀이마당으로 집결을 해서 여기서 작년 하지 못했던 대동놀이를 멋지게 한 판을 벌이고 이어지는 또 우리 축제의 마지막 빅쇼 그 폭죽놀이와 함께 멋지게 폐막을 장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5개국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 세계 소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집결지 장소가 이곳이 될 텐데요. 이 전주 세계소리 축제, 어떤 축제로 올해는 또 이렇게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지 혹시 그런 바람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와 아마 여러분 모두의 같은 꿈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늘 염원했죠.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멋진 축제가 없어? 라는 건 염원은 다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를 넘어서 전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한 나라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음악제 하나 멋있게 우리 월드컵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갖춰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음악제 하나 멋있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이라는 위상과 그 나라의 그 특성상 뭐 재즈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클래식 페스티벌이 그렇게 존재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전통을 근거하는 한 축제니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염원 때문에 모두가 항상 그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런 거 하나 못해 했던 것들이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염원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돼야만이 되고 해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자마이카 가서 레게 음악 하나 안 들으시는 것도 참 바보 같은 짓이고요. 미국 가서 재즈 클럽 가서 재즈 음악 하나 안 듣고 오는 것도 바보고, 뉴욕 가서 뮤지컬 한 편을 안 보고 온다. 예, 이태리 가서 오페라 한 곡을 안 듣고 오신다. 독일에 가서 심포니 한 곡을 안 듣고 온다. 프랑스 가서 샹송 한 곡지를 안 듣고 오는 그런 멋이 없다면, 그런 문화의 멋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해외를 그리워하는 그 시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간다면 판소리 한 대목은 들어봐야지 라는 그 현장은 못 오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그리움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주 세계 소리 축제고, 이 일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도에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여기 또 이미 인프라 갇혀 있는 우리 전북과 전주는 그 인프라가 풍성한 지역이잖아요.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힘에 의해서 잘 디테일을 다듬어서 꾸준히 유지를 잘만 해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 멀지 않은 5년 이내에, 지금까지도 지금 15년 추진을 많이 해서 상당히 위상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한 20주년이 될 때는 아마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축제로서, 그리고 해외 많은 관계자들이 야, 거기 한국 가면 뭐 소리 축제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소문들은 들리기 시작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전 세계인의 흥겨운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은 전주 세계소리 축제. 올해는 특별히 누구나 맘 편히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축제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강화해서 듣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놀거리, 볼거리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29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흥겨운 소리의 장에서 시대와 국경, 장르를 초월하는 다양한 소리의 매력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